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IT 짚어보고 있어요. 네. 오늘도 북한의 IT? 예. 예. 저한테 12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이게 말이죠.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룡흥 아이패드 예. 그 마지막에 이게 어린이용인지 아닌지 뭐 이상하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아이들 그 아이가 아니겠는가. 네, 그럴듯했으나 그건 아니었고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일반인용 이제 어른용 타블렛인데 다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타블렛 PC를 판형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판형 컴퓨터. 판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맞는 얘기죠,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판 맞죠? 맞죠. 다시 판때기라고 안 한 게 다행입니다. 판. 네. 요게 보니까 최신 제품이 아니고 2013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나온 옛날. 용흥입니다. 용흥. 용입니까? 네. 용흥 아이패드.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패드의 뭐냐면. 아이는 뭐였습니까, 결국 그래서? 원래 아이패드, 모르죠. 그냥 따라한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굳이 이걸 따라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걸 이제 좀 있으면 제가 그래요? 바탕이 된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용흥 아이패드의 문제는 태블릿 PC가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 근데 무선 통신 기능이 전무해요.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나 없고 블루투스가 없다. 블루투스도 없고 뭐 전화 데이터 통신도 안 되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기능 와이파이 기능이야 뭐 어렵습니까? 예. 소자만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기계가 외부하고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꽂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예. 그러니까 30년 전 컴퓨터 같은 거죠. 인터넷하고 아무것도 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보안? 그렇죠. 관점에서. 예, 뭐 초기에는 특히 그랬을 것이고 30여 개의 앱만이 이제 깔려 있는 걸 쓸 수 있는데 앱도 그래서 다운로드가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해야 된다면서요. 예, 이때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깔려 있는 것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확장성도 거의 없고. 근데 그 상당수가 주체사상 교육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 이 컴퓨터가. 초반엔 정말 재미없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되면서 드디어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된 울림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드디어 나왔군요. 이제. 네. 그리고 앱도 뭐 언어, 과학, 기술, 사전, 게임 등등 다양해지고 또한 이 와이파이 기능으로 북한이 개발한 게임이 있다는 거 저도 봤어요. 예, 뭐 고무줄 쏘기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때 이제 드디어 광명 인트라넷하고 무선으로 연결해 쓸 수 있게 되죠. 당연히 인터넷은 안 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아이패드 이런 부분들은 2015년에 북한에서 푸른 하늘이라는 올인원 컴퓨터가 나와요. 올인원. 모니터 안에 이제 뭐 다 들어있고 본체가 없는. 일체형 PC. 일체형이라고 하죠. 요게 성능. 아이맥 같은. 예, 아이맥 같은 건 딱 그런 건데 성능은 몰라도 외관은 정말 애플의 아이맥을 빼다 박았습니다. 사진 갖고 계실 텐데 중간에 있는 그 물건이죠. 원래 일체형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니터가 달라 있는 거잖아요. 받침대를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컴퓨터들도 아이맥을 많이 흉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받침대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거의 똑같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맥 매니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북한의 운영체제인 이제 붉은 별. 운영체제가 붉은 별이다? 예, 붉은 별도 맥의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애플을 상당히 추종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추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유가 뭐냐면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맥북을 사용하는 사진이 찍힌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일하는 사진에 아이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맥북도 등장을 해요. 그렇죠. 다른 사진에. 그래서 이 애플 바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매니아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애플 제품들을 따라서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렸거나 아무튼 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슷하게 하려고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그 스위스. 유럽에서 공부할 때부터 맥 기반의 운영체제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죠.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맥을 훨씬 많이 쓰니까. 유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거기서 애초에 처음 접한 컴퓨터 그 운영체제 자체가 맥이 아니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 이후로 쭉 맥과 함께 IT 라이프를 즐겨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PC를 일체형으로 만드냐 할 때 모델도
맥을 보고 여기가 네.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흉내를 내봐. 원래 기술은 처음에 흉내내는 걸로 시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붉은 별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도 맥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맥을 좀 상당히 흉내낸 것이 아닌가, 맥 OS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북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초창기에만 그랬고 네. 2014년부터는 이미 자체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 자체 기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정도는 이미 2014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꽤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런 쪽의 기술이 지금 꽤 진보했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게 문명국가고 문명국가가 IT 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해요. 네. 그렇게 말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도 노력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무튼 이제 북한이 원체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지금 좀 혼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블루투스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또 블루투스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와이파이까지는 확실히 되고. 예, 와이파이는 지금도 되고요. 블루투스도 뭐 부품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라. 사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지금 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네. 그 앱을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앱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주체 사상에 관한 앱밖에 없다. 예, 주체사상 교육 앱.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인 길동무 1.0. 그 이름 참 잘 정했어요. 잘 지었죠. 우리도 이런 이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버리니까 굳이 내비게이션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우리말에 없죠. 있는데 모든 걸 다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어색하지만 우리말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도 굳이 다 영어로 써버리니까요. 약간은 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길동무 화 와닿고 좋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우리말에 어색하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그렇죠.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더 익숙하고 길동무가 듣고 보니 길동무 1.0 좋아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이 북한의 이 앱 장명의 어떤 그 논리적 혼선 같은 게 있다는 게 뭐냐면 나의 길동무 4.0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네. 이건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 여행 다니거나 뭐 심심할 때 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요? 여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죽이는 프로그램. 이 안에는 이제 책 읽기 기능도 있고, 네. 게임 기능도 있고, TV 다시 보기. 그러니까 여행을 장거리를 할 때 버스 안에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잡다한 여러 가지 어플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동영상 기능도 있고 노래방 어플도 있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앱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정할 권한은 당에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나쓸 리가 없으니까 예. 한 군데서 이름을 다 정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일관성이 없어요. 개발자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동무가 당에서 조율을 해줘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길동무가 내비게이션이면 나의 길동무도 내비게이션이든가 뭐 비슷한 거야지. 나의 하나 붙였다고 전혀 다른 앱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뜻은 통하긴 합니다. 네. 나의 길동무. 네. 그래서 이 앱 안에는 뭐 이 동영상 기능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TV 프로그램 다시 보기도 있어요. 예, 다시 보기도 있고. 화면 이제 노래방 프로그램이 화면 반주 음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우리 다 아는 뭐 휘파람이니 이런 노래들 들어 있고요. 화면 반주. 네. 네. 맞는 얘기죠. 화면 반주 음악. 맞죠.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말을 들으면 그 뜻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바로. 맞아요. 예.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그런 경향이 있죠. 노래방 어플은 화면 반주 음악이다. 네. 예. 그 다음에 게임 앱 중에 이 말하는 곱슬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곱슬곱슬한 동물이 나와서 말을 하나 보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임이에요. 육성 프로그램이요. 예, 우리 이제 한 번씩은 해본 건데. 과거에 다마고찌가 원조죠. 이게 그렇죠. 일본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핸드폰 게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제목이 말하는 곱슬이. 그래서 곱슬이 같은 식의 개 이름을 짓는다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도 다 개 이름이 이런 식이었어요. 바둑이나.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 영어나 뭐 영어로 많이 짓죠. 이게 북한은 굳이 우리말을 쓰려고 해서 좀 어색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면 어색해지는 단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얼음 보숭이 이랬을 때 예. 우리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예. 그것도 못할 게 뭐냐.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얼음 보숭이라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고 네.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외우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우리 언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건 그냥 뭐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북한은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말하는 곱슬이 딱 들어보면 게임이 어떤 건 직관적으로 네. 예. 곱슬이가 말을 하겠죠. 말하고 막 귀엽게 왔다 갔다 하다 밥 주면 좋아하고 그러겠죠 뭐. 육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네. 네. 근데 제가 ICT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끝나기 직전에 이 ICT보다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네. 이 ICT 환경은 어쨌든 뭐 좀 인터넷이 자유로운 활용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혹시 통일의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일의학. 들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의학은 알겠는데 통일의학은 뭡니까? 네, 의학은 뭐 누구나 아는 거고요.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네. 북한이 지금 한 70년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완전히 예, 격리는 아니죠. 꽤나 비교적. 격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의 유형이 전 세계 어디하고 다릅니다. 아, 고립됐어요. 중국과의 교류가 있긴 하지만 국경 지역에 꽤나 고립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립된 지역이 워낙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질병이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외부 세상하고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30년쯤 전에 유행했던 세균성 질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네. 남한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남한은 항생제가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예, 뭐 그 항생제가 많이 이제 배포가 된 다음에 또 없어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에 아리랑 축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남한에서. 예. 북한에서도 아마 우리가 옮긴 질병으로 고생한 북한 환자 신종 환자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 면역이 안 돼 있는 질병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미 없어진 질병이 뭐 갑자기 나타나면 남한 사람들 면역이 없고 또 북한은 이제 의료진도 그걸 연구해야 한다. 예, 요걸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제 개방을 하려면 그게 통일의학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 더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